1년 전에 3억 7천이었던 전세 가격이 4억 5천 정도 올랐습니다. 제가 올 초에 어떤 영상을 올렸냐면 전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6월 달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전세 재계약을 하십시오라는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시장입니다. 월세, 매매, 전세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런데 이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미 있게 지켜볼 게 뭐냐면 투자자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량이 1000건에서 4000건 이상까지 올라왔다는 거고, 투자자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가 갱신을 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늘어났다는 거고요. 투자자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고점 대비 90%까지 아파트 가격이 지금 목전까지 올라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갈아타기와 실거주 수요만으로도. 자, 그러면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빌라 시장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구원투수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투수가 스트라이크 존으로 던져야 되는데 자꾸 볼 넷만 던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상당히 어설프고 안타까운 내용이고요. 정부가 하루빨리 이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통해서 진짜 이 시장에 대한 시스템을 빨리 이해를 하고,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라든가 아니면 임차인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 서민주택 시장인 빌라 시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꾀하기를 바라면서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빌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6월 13일 오늘 정부가요 이 빌라 시장에 대해서 구원투수로 나서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빌라 시장이 거의 뭐 쓰러져가기 일보 직전이고요. 심폐소생술을 해도 아마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모를 정도의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을 갖고 왔으니까 이 뭐 정말 전기 충격이라고도 해서 지금 구원을 해야지 되는데, 이 빌라라는 놈을 살려야지 되는데, 정부가 지금 이걸 살리기 위해서 구원투수를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이야기 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빌라 시장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빌라라고 하는 상품을 상당히 좀 치부시했던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잘 되면 재개발돼서 아파트 하나 받는 거고, 아니면 서민들이 사는 주택 정도, 그리고 부동산 이 그룹 중에서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는 것이 빌라라는 상품이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예를 들어서 건물을 갖고 얘기한다면요, 이 빌라라는 상품은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파고 터파기를 하고 아래 H빔을 받고 일단은 이 지하 하단을 가장 튼튼하게 해야지 위로 골조를 올리면서 건물이 튼튼해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단 골조가 부실하다면 건물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모래성처럼 다 무너질 겁니다. 이 빌라라는 시장 자체가 이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이 건물을 짓기 위한 최초 기초공사제 역할을 하는 게 빌라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 시장이 지금 최근에 1년 반째 엉망진창이 되고 개점 휴업 상태나 마찬가지로 문을 닫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인공호흡기를 써도 살아날지 말지 할 정도의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건물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건물 전체를 지금 보강하기 위해서는 다시 지하 하단부터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바로 누구다? 빌라라는 상품이라는 거죠. 지금 이 쓰러져가는 빌라 시장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구원투수를 나섰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이 빌라라는 상품이 이렇게 여기까지 온 계기 배경에는요, 이 126% 룰이죠. 이 빌라라는 상품이 서민주택 시장인데 이것을 뭐 일부러 악이용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쩔 수 없이 역전선언이 나서 엄청난 역전세 사태가 터지고 전세 사기 사태가 말 그대로 엄청나게 많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인 게요, 이 빌라라는 상품이 대한민국에 약 100채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중에 10채가 안 되는 한 5채 정도? 한 요 정도가 지금 사기 사태에 연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95개의 빌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5개도 안 되는 물량 정도의 사기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다 같이 공동의 책임을 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한테 보증금을 내줘야지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120% 룰을 정하다 보니까 4억짜리 전세가 하루아침에 2억 7천이 되는 겁니다. 근데 빌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갑자기 1억대, 6천, 7천대의 돈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전세가가 5, 6천 떨어지면 잠을 못 자는 상황인데, 빌라라는 상품을 갖고 전세가격이 5, 6천이 떨어지면 사실상 상당히 리스크가 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세 가격을 안정시키고 역전세를 없애기 위해서 빌라를 120% 룰을 정해서
반강제적으로 시장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임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빌라 가격이 전세 가격이 아무리 낮다고 하더라도 불안한 겁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돈을 내줘야 되니까 역전세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점점점 자멸해 가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공급은 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일반 주택시장과 아파트 시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서민주택 빌라 시장 공급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거의 제로 포인트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정도로 빌라 자체 공급이 끊겼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 대란이 나비 효과로 어디로 갔을까요? 네, 아파트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라는 상품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세상에는 7억짜리, 8억짜리, 10억짜리 혹은 15억짜리, 20억짜리 주택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정도 금액의 전세 시장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전세 시장도 있고 2억짜리 전세 시장, 3억, 4억짜리 전세 시장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1억에서 2억, 3억, 4억짜리 전세 시장이 붕괴가 된다면 여기에 있는 수요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수요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요? 이 수요들이 7, 8억대 시장으로는 못 갑니다. 어디로 가야지 되냐? 반강제적으로 월세 시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월세 시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활은 더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전세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보증금 5천만 원 내 돈을 갖고 있고 1억 5천 정도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근데 1억 5천에 대한 전세금은 이자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냈다면 이제 보증금 5천에 50만 원짜리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주택의 붕괴는 서민 주거 시장을 붕괴시키고 서민 주거 시장의 붕괴는 서민들의 경제 시장 자체를 붕괴시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비 시장 자체를 위축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로 월세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파트 전세로 가는 분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이 아파트 전세로 가신 분들이 지금 이 전세 가격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민 빌라 시장이 지금 무너지고 붕괴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아파트 시장에 엄청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전조 증상으로 지금 1년 사이에 서울시 아파트 전세 가격들이 무려 1억에서 1억 5천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의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가요 13일 제1차관 주제로요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가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증보험 제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빌라 시장이 막혀 있다. 동맥경화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전세 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생 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다? 자, 오늘 나온 6.13 대책까지라고 말씀드리긴 힘들겠지만 6월 13일 날 규제 개선 대책 조치는 핵심은 뭐다? 빌라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세라든가 임대 보증 가입 기준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좀 더 원활하게 시장이 돌아가게끔 좀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니까요. 일단은 빌라나 비아파트에 대한 전세금이라든가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 기준 120% 룰은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다. 우리는 양보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심폐소생술이 지금 필요한 진짜 산소마스를 끼고 있는 지금 환자가 있어요. 응급 환자가 있는데 이 친구한테 지금 산소 마스크 하나 갖고는 지금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강한 프레시를 준다든가 아니면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사들이 달려든다든가 아니면 심폐소생술을 한다든가 전기 충격을 가한다든가 이런 행동을 해야지 되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냐 지금 이 125% 룰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있잖아요. 집주인들이 임대인들이 원할 경우 공시 가격이 아닌 감정 가격을 활용하게 하겠다. 심폐소생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공기 호흡을 더 넣어봐. 그러니까 이제 산소 마스크의 공기량을 더 늘린다든가.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앞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입니다. 그럼 민생 토론회라는 것은 민생 국민과의 대담이라든가 이런 토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민생 토론 이후에 규제에 대한 개선 조치인데
어떤 토론을 했는지 어떤 규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증보험 가입액 기준 126%의 룰은 그대로 유지하되 공시가격이 아니라 감정가를 그것도 집주인이 원할 경우 감정평가 법인을 또 누가 지정한다? 허그에서 지정한 감정평가 법인을 활용을 해서 집주인이 원하면 우리 주택 가격이 너무 낮아요. 전세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전세 가격 좀 올려주세요라고 얘기하면 허그에서 지정한 감정평가 법인을 이용해갖고 감정평가를 매기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배경은 다 아시겠지만 시세에 비해서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라는 이의 신청이 많았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았다. 그러니까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너무 낮다. 시세는 3억인데 어떻게 공시가격이 1억 7천밖에 안 되냐. 시세는 3억인데 1억 7천에 126% 전세를 놓으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의의 신청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대신 감정평가 금액을 활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봅시다. 허그에서 감정평가 법인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들은 이 지정한 감정평가 법인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허그에서 지정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가액을 공시가격보다 과연 얼마나 높게 측정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거기서부터 의심이 듭니다. 임대인과 감정평가사가 짜고 감정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걸 막기 위해서 과연 허그에서 지정한 감정평가 법인이 그죠? 뭐 4-5군데 지정한다고 하니까 6월 말까지 7월부터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이 시스템은. 그런 감정평가 법인이 과연 얼마 정도의 높은 금액에 진짜 현실적인 감정평가 금액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시세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전세 시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시스템으로 계속 간다면 산소 마스크를 쓰는 환자들은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환자들이 소생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무너져가는 빌라 시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 임차인이 일단은 이 빌라라는 상품을 싫어합니다. 임대인들은 이 빌라라는 상품에 대해서 이제 학을 띱니다. 이제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 만연해지겠죠. 세 번째, 임차인도 외면하고 임대인도 외면하는 이 빌라 시장을 어느 건축업자가, 어느 사업자가, 어느 건설회사가 이 빌라라는 상품을 지어서 공급을 하고 상품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임차인이 원하고 임대인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서울 시내 2종 주거지 토지 가격이 평당 평균적으로 4천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평당 1,000만 원대가 훨씬 넘어서 버렸습니다. 임대인이 원하고 임차인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신축 빌라 공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라는 상품은 기초 골조기이기 때문에 이 빌라라는 상품이 없어진다면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골조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빌라라는 상품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많지는 않더라도 일부라도 공급이 돼서 심폐소생술에도 계속 이 시장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빌라시라는 시장이 만약에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면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모두가 외면하는 시장이 된다면 앞으로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시장, 전세 시장과 월세 시장은 엄청나게 더욱더 치열한 경쟁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도 만약에 이 감정평가 방식을 선택해서 수혜를 보실 수 있는 빌라 시장이 있다면 그건 역세권에 있는 신축 빌라 정도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왕십리역이라고 가정을 하면 아니면 공덕역, 합정역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청량리역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는 빌라나 지하철역에서 5분 떨어져 있는 빌라나 지금 공시가격 126%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감정가를 매기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신축이냐 구축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을 거고 감정평가 법인에서 개인적으로 구축보다는 신축에 더 많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축들이 조금 더 높은 금의 감정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에서는요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걸 발표하고 나서 이 역전세 우려를 낮춰서 시장 안정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지금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한테 계속 닌거를 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고 영양제 닌거만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정부가 이 역전세난 빌라 사태로 인해서 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아주 조금이나마 정말 아주 조금이나마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요거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시장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부가 어느 정도의 규제 완화는 해주지 않을까라는 작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빌라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규제 완화는 뭘까요? 가장 큰 규제 완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빌라를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7, 80% 이상이 주택임대사업자들이거나 건축임대사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나 2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가, 무주택자가 이 빌라를 갖고 있을 확률보다는 다주택자가 이 빌라를 갖고 있을 확률이 많고, 투자에 소극적인 분보다는 투자에 적극적인 분들이 이 빌라를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많죠. 그럼 이 빌라에 대한 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고 빌라에 대한 공급을 늘리고 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정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구원투수는 바로 투자자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 빌라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개입을 해주고 뭐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해주고 이래야지 빌라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고 시장도 돌아가고 매매 시장도 어느 정도 돌아가면서 공급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 필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다주택자의 각종 세금 완화입니다. 이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세금 완화를 과연 정부가 쉽게 풀어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는데, 어쨌거나 당분간 단기적으로, 이 단기라는 게 1, 2년입니다. 빌라 시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후폭풍 나비 효과는 엄청나게 거세게 시장을 대한 판도를 좀 바꿔놓을 수도 있을 만큼의 후폭풍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대인 생각은 아주 틀립니다. 일단 현행보다 더 나빠졌다라는 얘기고요. 자, 현행보다 임대인들이 더 상황이 안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자, 이 빌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임대사업자인데요. 이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공시가의 150%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7월부터 공시가가 126%로 바뀌니까 지금 이제 7월이 되면 임대사업자, 빌라를 보유하고 임대사업자분들은 작게는 몇백에서 크게는 몇천만 원까지 이제 임차인을 마칠 때마다 또 돈을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이 임대차, 전세 보증이 이제 선택이지만 임대인 같은 경우는 이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7월 이후 전세 가격이 또 150에서 120%로 떨어진다면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 임대사업자들도 대한민국 트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서울이라는 큰 시장 안에서 먹고 쓰고 마시고 잠을 자는 소비자의 일원입니다. 그런데 이 보증금 반환에 온 돈을 다 쏟아부어야 된다면 과연 소비가 이루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인도 마찬가지고 임차인도 마찬가지고 악순환이다.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선순환으로 돌아가기가 상당히 힘든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아주 심플하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100채 중에 5채 정도가 이 전세 사기에 연루되어서 이제 망가져 있고, 그리고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물론 엄청나게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 안 될 일이고요.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한테는 진짜 엄청나게 무거운 형벌을 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선량한 임대인으로서 제 몫을 성실히 다하고 있는 나머지 95명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함께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주 다이나믹한 상황이고요. 일단 4월 달은요, 아파트 최고가 경신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 이유는 뭐냐면 거래량이 2년 7개월 만에 4,000건을 넘어 4,800건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달 거래량이 5,000에서 6,000건 정도면 안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거의 근접한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1년 전만 해도요, 700건에서 1000건이었습니다. 한 달에. 700건에서 1000건이었던 거래량이 거의 4,800건 정도 올라왔다고 하니까 거래량도 좋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파트 전세 가격이 56주째 상승입니다. 저는 56주째가 아니라 60주, 70주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일단 전세 물량이 없고 수요에 비해서 물량은 없습니다. 수요는 계속 들어오는데 물량 자체가 없고, 아시겠지만 서울의 가장 큰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는 금리도 경제 지표도 아닌 공급에 대한 부재입니다. 서울은 지금 공급에 대한 이 부족한 공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정비사업밖에 없는데, 정비사업과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1년 전에 3억 7천이었던 전세 가격이 4억 5천 정도 올랐습니다. 제가 올 초에 어떤 영상을 올렸냐면 전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6월 달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전세 재계약을 하십시오라는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고요.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뿐 아니라 월세 시장도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시장입니다. 월세, 매매, 전세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런데 이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미 있게 지켜볼 게 뭐냐면 투자자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량이 1000건에서 4000건 이상까지 올라왔다는 거고, 투자자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가 갱신을 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늘어났다는 거고요. 투자자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고점 대비 90%까지 아파트 가격이 지금 목전까지 올라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갈아타기와 실거주 수요만으로도. 자, 그러면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팬데믹 사태 때 이후에 엄청나게 큰 유동성으로 거품이라는 거품을 만들어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을 만들어냈습니다. 10억짜리가 단숨에 20억짜리까지 왔는데 지금 20억에 다시 육박하는 시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한참 깨였던 빌라라는 상품이 망가지고, 이 빌라라는 상품이 망가지면서 만들어낸 나비 효과와 그 폭풍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 전체가 요동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빌라라는 시장 자체를 빨리 어느 정도 원상 회복하지 않으면 정말 더 힘든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물론 이 빌라라는 상품 하나만 갖고 이 시장이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엉망진창이 된 건 아닙니다만, 그 중에 아주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라 시장의 몰락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빌라 시장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구원투수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투수가 스트라이크 존으로 던져야 되는데 자꾸 볼 넷만 던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상당히 좀 어설프고 안타까운 내용이고요. 정부가 하루빨리 이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통해서 진짜 이 시장에 대한 시스템을 빨리 이해를 하고,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라든가 아니면 임차인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 서민주택 시장인 빌라 시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꾀하기를 바라면서요. 자, 오늘 영상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날 20분 정도를 모시고요. 일주일에 3번 정도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인 3색의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고요. 각자 개성이 다른, 각자 능력치가 다른 세 분의 전문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세미나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첫 세미나에 참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른 세미나 매진이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버튼을 누르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기를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